네, 캐플런 뉴스 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어제는 제가 여러가지 행사들이 겹쳐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뉴스 헤드라인부터 전해드립니다. 미국 물가가 또다시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인상률이 9%를 넘었습니다. 한인 여성 신디 정 검사가 연방 제3순회 항소법원 판사에 지명됐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작품상 등 13개 부문에서 에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비영어권 드라마가 에미상 후보에 오르기는 처음입니다. 북가주에서 발생했던 5살 여자아이 성폭행 살해범이 40년 만에 마침내 붙잡혔습니다. 스타벅스가 LA 매장 6곳을 포함해 전국 16개 매장을 영구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많지만 사고가 끊이지 않는 매장들이라고 합니다. 아마존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파격적인 프라임데이 세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50인치 4K TV가 $100에 팔리고 있습니다. 나사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촬영한 경이로운 우주 사진들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시면 올해 가장 큰 슈퍼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헤드라인들입니다. 7월 13일 수요일 캐플런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The pandemic hit all of us hard. We could use a fresh start. If you've missed mortgage payments during COVID, California Mortgage Relief can help save your home. Find out if you qualify today. camortgagerelief.org. 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가 또다시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9.1% 물가가 폭등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계가 잘못됐다고 변명을 해 빈축을 샀습니다. 피터 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무려 9.1% 상승했습니다. 신기록을 다시 경신해 41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6월 CPI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9.1%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다우존스 추정치인 8.8%를 웃도는 것으로 1981년 이후 4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지난 5월과 비교하면 1.3% 상승했는데 5월에도 연간 CPI 누적 상승치가 8.6%로 41년 만에 최대폭을 나타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고점을 경신한 것입니다. 충격적인 미국 물가 인상폭이 발표되자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통계 잘못을 지적하고 나서 오히려 빈축을 샀습니다. 인플레이를 잡지도 못한 채 통계 탓을 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성명을 통해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라고 평가하고 이 통계 수치는 구닥다리, out of date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이 월간 인플레이션 상승치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는데 30일간 계속된 가솔린값 하락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해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미국 가솔린 가격은 한때 갤런당 $5 수준까지 급등했으나 최근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6월 중순 이후 가솔린 가격이 40%가량 떨어졌는데 이 수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군은 CPI가 6%대를 밑도는 것도 지난해 이후 처음이라며 인플레이션은 미국뿐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를 강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만 물가가 폭등한 것은 아니라는 변명인 셈입니다. 또 바이든은 모든 주요 경제 국가는 푸틴의 부도덕한 침략으로 악화한 도전과 싸우고 있다고 말해 또다시 인플레이션 원인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돌렸습니다. 카플란 뉴스 피터 장입니다. 네, 연방 항소 법원에 한인 판사가 탄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인 신디 정 검사를 연방 제3순회 항소법원 판사에 지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인 신디 K 정 검사를 연방 제3 항소법원 판사 후보로 지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14년부터 펜실베이니아 서부지검 연방검사로 근무하다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 지명으로 검사장을 맡았습니다. 1975년 네브라스카 오마하 태생으로 1997년 예일대를 졸업하고 컬럼비아 로스쿨에서 2002년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한인 루시고 판사를 연방 항소법원 판사에 지명한 바 있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작품상과 나무주연상 등 13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습니다. 비영어권 드라마가 에미상 후보에 오르기는 오징어 게임이 처음입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징어 게임이 최고권인 TV 시상식인 에미 시상식에서 13개 부문에서 후보에 올랐습니다. 영어가 아닌 언어를 만들어진 작품이 후보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아시아 국적을 가진 배우가 여기상 후보에 오른 것도 최초입니다. 미국 텔레비전 예술과학 아카데미, The Academy of Television Arts and Sciences, ATAS는 어제 제74회 에미 시상식 후보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작품, 연출, 나무주연, 여우조연, 나무조연, 여우단역, 미술, 촬영, 편집, 음악, 특수효과, 스턴트, 극본 부문 등 13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나무주연 부문에는 배우 이정재가, 여우조연 부문에는 정어연이, 나무조연 부문에는 박혜수와 오영수가, 여우단역 부문에는 이유미가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에미 시상식 74년 역사상 영어가 아닌 언어로 만들어진 드라마가 후보에 오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에미 시상식은 영화로 치면 아카데미 시상식에 준하는 미국 최고 권위 시상식입니다. 이정재는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를 통해 훌륭한 배우들과 함께 이름을 올리게 돼 너무나도 영광이라며 계속해 오징어 게임에 많은 사랑을 주는 전 세계 팬들 그리고 함께 땀 흘렸던 오징어 게임 팀과 이 기쁨을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시상식에서 최대 후보 지명작은 25세 차례 후보에 오른 HBO 드라마 시리즈 Succession입니다. 애플 TV 플러스 드라마 시리즈는 텟 라서가 20회로 뒤를 이었습니다. 74회 에미 시상식은 오는 9월 12일에 열립니다. 카플뉴션이 밝혔습니다. 네, 41년 전 북가주에서 발생했던 5살 여자아이 성폭행 살해 사건의 범인이 마침내 붙잡혔습니다. 당시에는 밝힐 수 없었던 DNA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고 합니다. 제프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0여 년 전 캘리포니아에서 유치원에 가던 5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세월이 흘러 범인은 70세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40여 년 전 확보했던 DNA 증거가 범인 체포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사법당국은 지난주 네바다주에 사는 올해 70세의 로버트 잔 라누에를 지난 1982년 당시 5살이던 앤 팜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앤 팜은 지난 1982년 1월 21일 북가주 시사이드에 위치한 하일랜드 초등학교에 유치부 교실로 향하던 도중 실종됐습니다. 이틀 후 앤의 시신은 육군 초소였던 포트 오드에서 발견됐습니다. 성폭행 당한 후 목이 졸려 살해된 상태였습니다. 40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몬테레이 검찰이 다시 사건 파일을 열고 수사에 나서면서 급진전됐습니다. 과거에는 사용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DNA 검사를 통해 용의자를 지목할 수 있었습니다. 몬테레이 카운티 제닌 파시오니 검사는 범행 당시 29살이었던 라누에는 피해 아동의 집 근처에 살고 있었다며 그는 다른 성범죄로 이미 네바다주에서 성범죄자로 등록된 상태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수사관들이 라누에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지난달 8일 체포에 나서려고 했으나 그는 이미 가석방 위반으로 네바다주 와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스타벅스가 마약 관련 사고가 많은 LA 6개 매장 등 전국 16개 매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폐쇄되는 매장에는 한인타운과 가까운 할리우드과 다운타운 매장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할리우드와 웨스턴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이 문을 닫습니다. 스타벅스가 마약 관련 범죄 빈발 등을 이유로 LA 등 전국 16개 매장을 영구적으로 폐쇄합니다. CNN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이달 말까지 LA와 시애틀의 각 6개 매장과 포틀랜드 2곳, 필라델피아와 워싱턴 DC의 각 1곳 등 16개 매장 문을 닫습니다. 폐쇄되는 매장 대부분은 도심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매출이 많은 곳들입니다. 하지만 이들 매장에서 마약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내부 보고가 접수돼 이들 매장들을 폐쇄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노조 결정을 추진 중인 스타벅스 직원들은 시애틀 매장 2곳과 포틀랜드 매장 1곳은 노조 결성이 폐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회사 측을 비난했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앞으로도 사고가 잦은 다른 매장들은 고객이 아닌 사람들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개점 시간도 축소한다는 계획입니다. LA에서 폐쇄되는 매장은 한인타운 인근의 할리우드랑 웨스턴 매장을 비롯해 산타모니카랑 웨스트 마운트 매장, 다운타운의 일가랑 로스앤젤레스 더블트리 매장,
할리우드랑 바인 매장, 오션 프런트 워크랑 모스 매장, 이가랑 샌페드로 매장 등입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오늘 맥도날드나 웬디스에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은 전국 프렌치 프라이의 날이었습니다. 오늘 맥도날드나 웬디스에서 다른 제품을 사시면 프렌치 프라이를 공짜로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맥도날드는 앱을 통해 주문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라지 사이즈의 프렌치 프라이스를 제공했습니다. 웬디스는 앱을 통해 주문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이즈에 제한 없이 원하는 사이즈의 프렌치 프라이스를 제공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방송 시청하신 후에 가셔도 무료 프렌치 프라이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웬디스는 15일까지 무료 프렌치 프라이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인타운 위주로 맥도날드 제일 유명한 데 어딘지 아시죠? 7가랑 웨스턴에 맥도날드 가셔도 되고, 웬디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거는 벌먼길 차병원 아시죠? 거기 앞에 웬디스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주소를 드리겠습니다. 1305 노스 버먼트에 웬디스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얼른 가셔서 무료 프렌치 프라이스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 대부분 아마존을 자주 사용하실 텐데요. 프라임 회원이시라면 오늘 밤까지 파격적으로 할인된 가격에 아마존에서 전자제품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50인치 4K TV가 $100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마존이 어제부터 파격적인 대규모 할인 행사인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돼 오늘 밤까지 계속됩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 세일 품목에는 주로 가전제품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 값비싼 제품을 구매하려는 쇼핑객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에 올라온 품목 중에는 50인치 4K TV가 $100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제품들이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특히 아마존 자체 상품들은 할인폭이 훨씬 큽니다. 이번 아마존 프라임데이 할인 행사는 프라임 회원들에게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아마존 프라임데이 기회를 놓치더라도 기회는 다시 있습니다. 타겟, 베스트바이와 월마트, 웨이페어 등이 이번 달 대규모 세일 행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물가가 오르고 있는 요즘에는 업체들의 세일 행사를 잘 이용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또 다른 생활의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제플리 기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마존에 amazon.com에 아마존 스마일이라는 그 별도의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마존하고 똑같은 건데 이 아마존 스마일은 여러분의 구입하신 금액의 아주 조그만 퍼센티지를 여러분이 고르시는 비영리 단체에다가 도네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돈을 더 내는 게 아니고 아마존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00%치를 썼으면은 몇십 전을 그 아마존에서 여러분이 고르는 비영리 단체한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웹사이트가 아마존 스마일이라는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화면에다 보여드리겠지만 amazonsmile.com에 들어가셔서 그 비영리 단체를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를 고르시면은 여러분이 뭐 따로 이제 뭐 차지되는 금액은 없이 아마존에서 여러분이 구입한 얼마 그 금액의 몇 프로를 한인에다가 도네이션을 대신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좀 시간이 되실 때 amazonsmile.com에 들어가셔서 저희 한인회를 선택을 해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사가 11일에 이어 어제도 제임스 웹 우주 만원경이 포착한 풀 컬러 우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경이롭고 신비합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사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JWST를 통해 관측한 우주의 폴 컬러 사진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사가 공개한 사진들에는 죽어가는 별의 모습을 물론 별이 탄생하는 영역을 담은 사진들도 포함돼 신비로운 우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사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홈페이지와 유튜브 계정 생중계를 통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 관측한 폴 컬러 우주 이미지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나사와 유럽 우주국, 캐나다 우주국이 약 $100억 투입해 개발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성능은 기존 허블 우주 망원경의 약 100배, 우리 눈의 100억 배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에 발사된 이 망원경은 지구로부터 약 100만 마일 떨어진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나사는 이전에도 몇 개의 이미지를 공개했으나 폴 컬리 이미지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개된 사진 중 하나는 NGC 3132로 명명된 행성상 Planetary Nebula입니다. 지구에서 2500광년 거리에 존재하는 별이 소멸하는 과정에서 발출하는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이 성운은 주황색과 푸른색으로 빛납니다. 5개 은하의 집합체 스테판 오중주, 스테펜스 퀸텐트의 모습도 공개돼 신비로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1877년 발견된 스테판 오중주는 각 은하가 중력 작용으로 서류를 춤춘 듯 끌어당깁니다. 수백 개의 젊은 별이 사진에 흩뿌려져 있는 듯이 보이지만 각 은하는 지구로부터 4천만에서 2억 9천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나사는 이처럼 상대적으로 가까운 은하를 연구함으로써 과학자들이 더 많은 우주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플러를 잘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음력으로 15일 보름입니다. 지금 하늘에는 올해 가장 큰 슈퍼문이 떠 있습니다. 오늘달은 올해 가장 작은 보름달이었던 1월 17일에 떴던 달보다 12%가 더 크게 보입니다. 오늘 달이 크게 보이는 이유는 달과 지구의 거리가 가까워서입니다. 오늘 달은 지구와 약 35만 7,418km로 지구 달 평균 거리인 38만 4,400km보다 약 2만 7,000km가 더 가깝다고 합니다. 나사에 따르면 슈퍼문 현상은 1년에 서너 번만 발생한다고 합니다. 오늘 달은 올해 두 번째 슈퍼문이며 다음 슈퍼문은 8월에 뜹니다. 하지만 이번 여름이 지나면 슈퍼문은 2024년 9월 18일에나 관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소소한 생활 정보들을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캐플러 뉴스는 여러분 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자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7월 13일 수요일 캐플러 뉴스 마칩니다. 지금 바로 나가셔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